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폭격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촉즉발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이 일단은 한숨 고르는 모양새인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이 워낙 높았어서 어제 네. 우리 시각으로 이제 밤 늦은 시간에 뉴스 틀어보신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 하나. 네. 근데 일단 발언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어떤 판단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그 수위는 어제 이란 외무성 자리프 외무부 장관이 네. 발언을 하는 데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리프 그 외무상도 자기네들이 밝혔듯이 우리 이란은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더 이상의 그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에 화답하듯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이란이 물러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도 지금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주 내용을 다 보면 다만 오바마 행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술레이만 축출은 옳은 행위였다. 하지만 독단적 개입보다는 나토를 이용한 압박을 할 것이고 또 다자 개입을 할 것이고 경제 제재 위주로 저희가 미국의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근데 그러면서 유럽 및 동맹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에게도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담화문 아니었나, 연설문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수준의 담화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 측의 피해가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이란 국영 방송에서는 뭐 미국 측에서 80명이 사망했다 이런 네. 보도도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 없었던 걸 보면 미리 좀 뭐 공습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미 외신에서 여러 외신에서 밝혔듯이 직접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정보를 흘린 것은 아니고요. 이란이 이라크에 정보를 어느 정도 흘렸고 그걸 네. 통해서 미국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 이런 사례가 그냥 특이 사례가 아니고 생각해 보면 시리아에 미국이 순항 미사일로 테러가 아니라 군사 보복을 감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러시아에 미리 좌표를 다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주체는 좀 변했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확전 자제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피해 보복이라고 하면서 각종 사실 위협적인 표현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언뜻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데 그렇죠.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외교적 수사죠. 그런데 아흐마디네자디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이란과 미국은 서로 이런 수사를 조금 세게 사용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네들의 시그널을 보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맥락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강하게 서로 이렇게 다툼을 얘기하고 우리가 고조시키겠다 얘기했지만 서로 미국이나 이란 측이나 다 전쟁이 확전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마 서로 국익을 계산했을 때 그냥 더 확전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진짜 이제 소강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근데 좀 더 또 다른 곳은 뭐 불씨가 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중동은 언제나 그런 분쟁의 불씨는 갖고 있죠. 워낙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향후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고 지금 더 이상 확전이 되는 게 줄어든 상태지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 가능성은 갖고 있죠. 네. 그런 불씨로 좀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언급한 제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 사실 최근에 어떤 이란의 어떤 그런 공격의 원칙에 있어서도 경제 제재에 대한 어떤 반발이 거셌던 게 사실인데 일단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이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제재를 밝힌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더
경제 제재 측면에서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그리고 그런 공간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석유에 관한 그 강력한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폼페이오가 작년 5월달에 발표한 것, 그러니까 철광석이든 모든 그 천연자원에 대한 그것까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가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강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강압이 들어가려면 네. 러시아나 중국 이전까지는 연성 균형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했던 세력이 같이 이란 제재에 들어와야지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가는 개인, 자금이 들어가는 집단, 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그 기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겨서 예. 그들을 통해서 이란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죠. 지금 보면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성명이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하메네이 지도자가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다리가 잘릴 것이다 이렇게 좀 거칠게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 연구원님이 표현한 대로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는 센 발언을 했지만 자리프 외무상은 또 조금 그것을 예. 조금 정제시켜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의 그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단 이란의 국민이나 이란 영토가 침해됐을 때 우리도 신속하게 대응은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 확전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복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란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엔 어쨌든 뭐 손해 볼 게 없는 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공격을 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의 임계점을 넘었다, 참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12월 27일 그 키르쿠크에 있는 키르쿠크의 그 아랍 미국인이지만 아랍 통역으로 가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헤즈볼라의 공격에 의해서 네. 사망함으로써 이 사태가 이렇게 계속 고조 상태로 온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상당히 까셈 술레이마니를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강력한 그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된 거고 예.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하나로 단결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까셈 술레이마니에 대한 비토 그 프로테스트도 그 데모도 있었고 예. 그 보수 세력에 대한 그 반대도 있었는데 지금 대단히 하나의 목소리를 결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전은 양측 다 그런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이란도 더 이상은 뭐 이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란군에 이제 반발하는 또 세력들이 일부 있어서 이 세력들이 뭐 바그다드 대사관이나 이쪽으로 또 공격을 할 경우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병대나 어떻습니까? 네. IRGC나 이런 세력. 근데 저희가 IRGC가 절대로 비합리적인 그런 그 행위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항상 어떤 그 긴장 고조를 시키고 어떤 도발을 할 때는 항상 그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한계선을 설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도발이나 군사행동은 쉽게 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례로 봤을 때 아무리 뭐 까셈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잃어서 물론 그 군부 내에선 불만이 많겠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변 사태나 도발 사태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양국의 어떤 갈등은 진정 국면이라는 쪽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 정부의 고민도 어떻게 되는 건가도 궁금한데 사실 이번 국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고 정부의 고민이 깊었거든요. 네. 그 고민도 잠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잠재된 상태로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항상 지금 상황이 되게 우리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중간에 낀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정책
결정자 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제일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희 정부는 확답은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그 호르무즈 파병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는 했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고 뭐 외교부나 그 국방부 그 유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가야죠. 뭐 신중하게 하되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도 없고 그 상황을 봐서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